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풍제약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트와 마찬가지로 회사 방향성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가치, 주의해야 할 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모든 자료는 기업 설명의 자료 그리고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내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제네릭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신약 개발 그리고 제휴 인수 합병을 통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원료부터 완제까지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피라맥스 또 만들어가지고 유럽 의약청의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현재 60여 개국을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회사의 방향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단순히 생산하는 것을 목적에 두지 않고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R&D 합성 능력과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합성을 하고 이 합성 과정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리지널의 우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요? 고혈압약 발사탄에서 불순물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발사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고혈압 약물, 그 다음에 메트포민까지 또 문제가 됐었고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단순히 생산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뛰어넘는 제네릭은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네릭뿐만이 아니라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료 의약품 생산은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원료 의약품에서 완제품까지 원라인으로 생산을 한다 하는데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이거 오른쪽은 수입 관련된 건데 원재료를 대부분 이제 제네릭 의약품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에제로스 같은 경우에는 계량 신약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입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엄청 약을 잘 만들어 우리는 에제로스도 만들었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구충제 그리고 항생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측면은 저는 정말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 수단뿐만이 아니라 뭐 베트남, 호치민 등등 현지의 생산 라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는 저는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풍제약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전략을 보면 비전이 R&D 기반이죠. R&D 기반이고 국내 시장 확대는 뭐 당연하고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자체 개발 품목을 필두로 그리고 파이프라인 확충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조직 체계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을 살펴보면 현재 있는 거는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미국,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 아프리카 수단 이렇게 있습니다. 베트남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제조까지 직접 하고 있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제조는 아니고 일단 원재의약품을 늘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나 이제 근처에서 받아서 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최초로 중국에 진출을 해서 cGMP 생산 시설을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국인들도 본인들 거보다는 한국 회사 거를 좀 더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베트남 현지 제약사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도 부족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그러니까 생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앞서 봤듯이 생산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과 미얀마의 경우에는 앞서 봤듯이 직접 생산은 하지 않고 가지고 가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얼마나 필리핀 시장과 미얀마 시장이 긍정적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국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의학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크죠. 이 국가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좀 더 높은 기술력, 그리고 좀 더 좋은 약물,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좀 더 케어가 필요한 질병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경우에는 거의 피라맥스 때문에 설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작법인으로 설립을 했고 구충제, 진통소염제, 연고제, 항생제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단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인접 국가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매출을 보면은 이제 요거 올해 상반기를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좋고요.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의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데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마이너스고요. 아마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이제 해외 매출이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는 신풍이라면 이렇게 해외 법인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철저하게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파이프라인이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신풍이 얼마나 파이프라인이 많아봤자 많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뇌, 심혈관계, 골질환, 여성질환, 그리고 의료기기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 파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제네릭이니까 너무 쉬운 거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좀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종토방에서 보면 요 SP8203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임상 이상이 끝나가는 거여가지고 좀 각광을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약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술 개발 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방화, 저류향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런 게 다 약물을 천천히 몸에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예정되어 있었던 타임라인과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게 이 회사가 타임라인을 좀 잘 지켜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뇌졸중 같은 경우에 결과가 1Q에 그러니까 1분기에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 빨리 결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항혈소분제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2019년 3분기에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치성 심뇌혈관 관련 약물을 보면은 이번 1분기에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단 임상 1상이 지금 이제 10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플랜을 조금 살펴보면 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17개 품목이면은 저는 집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7개 매출을 40%까지 신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거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적어도 6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거대 품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항생제, 심혈관계, 항암제, 여성질환, 골질환, 의료기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직 신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너무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왜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네릭들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 지금 살펴보면 의약품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의약품에 대한 요약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일단은 2019년 하반기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출이 늘었냐 아니면 내수가 늘었냐라고 보면은 일단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은 수출이 많이 늘었고 이거는 뭐 완제의약품이냐 원료의약품이냐 보면은 일단 원료의약품이 훨씬 많이 수출이 되었네요. 이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제네릭의 원료의약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라맥스 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네릭 쪽에서 신풍제약이 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원료를 수출을 많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요 제품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국내랑 해외를 따지고 보면은 지금 국내 비율이 거의 92%고 해외는 7%밖에 아직 되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거 하이알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칸데암로정이 제일 그 다음으로 높고요. 나머지는 되게 소소하게 그래도 뭐 한 다른 제품들도 약 2억 정도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고요. 누적도 훨씬 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개발 비용은 잘 쓰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뭐 2020년 매출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퍼센테이지가 늘었죠. 2019년 하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는 정말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많이 늘었죠. 연구개발을 얼마나 했냐,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냐라는 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제가 표시한 4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4개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이거는 2번은 피라맥스고 34번은 피라맥스 과립이죠. 그리고 요거 2개는 제네릭이에요. 계량 신약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2개가 복합제라서 계량 신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 파이 나눠 먹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게 굳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덕분에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앞서 이제 뭐 원료 의약품을 많이 수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료들이 있죠. 이제 원료들을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체 개발 의약품이 이렇게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서는 그거는 없어요. 이게 메디커트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없고 2019년 상반기 기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메디커튼, 에제로스, 칸데암로, 피라맥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 2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메디커튼이랑 피라맥스 2가지 자체 개발 의약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과제로 가지고 있고 가졌던 거를 쭉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연구개발 과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총 17개고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정부 보조금 잘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연구개발 과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얘네들이 이거를 소화할 만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 건가? 였거든요. 전체 인원이 754명이고요. 여기에 영업 인원도 포함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연구 쪽만 따로 빼서 보면 전체가 73명. 이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것들도 다 있어야 되지만 신약 개발하는 쪽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연구 관리는 괜찮고 이제 합성 연구팀, 그다음에 의학 바이오 연구팀, 분석 연구팀, 제재 연구팀. 이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신약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네들이 연구하는 거는 13명. 근데 연구 과제가 17개였죠? 개발 과제가 14개 정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 정도의 물질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이유는 또 팀장도 있을 거고 총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당 한 가지 이상의 약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의학 바이오 연구팀도 마찬가지로 14명이고, 이것도 이분들도 한 가지 이상씩 하시고 계시겠네요. 분석 연구팀과 제재 연구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신풍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피라맥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합성 신약이고요. 얘는 말라리아 감염의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말라리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지금 아프리카랑 아시아 국가들에서 허가 승인이 나 있고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 있지만 워낙 약물이 좀 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MA 아티클 58 포지티브 오피니언을 획득한 최초 항말라리아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코비드-19의 치료제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고 일단 21년이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돼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렘데시비르처럼 긴급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결과가 너무 좋으면 글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너무 결과가 좋아서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꼭 생각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피라맥스의 EMA 아티클 58 포지티브 오피니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MA는 유럽 식약처죠. 의약청이고 이 아티클 58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법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허가를 내주는 거의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아티클 58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요. 이 의견은 WHO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게 이제 어피니언을 받는 거는 정말 최종 단계인데, 이 어피니언을 받으면 이제 WHO가 추천할 수도 있고 추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2015년의 가이드라인인데 현재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직까지 여기에 피라맥스는 없어요. 요 A로 시작하는 요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약물로 치료하는 치료요법이 ACT 레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법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그래도 꽤 높아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약물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렇게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제로 쓰게 됩니다. 근데 복합제로 쓰는데 요 추천하는 거에서는 피라맥스는 없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피라맥스는 제너럴 유즈로 레코멘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작년 10월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WHO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간독성 걱정 때문에 이제 레코멘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좀 사용해보고 결과를 보니 이 간독성으로 인해서 제너럴 유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에비던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메디커튼을 보면은 이제 메디커튼도 굉장히 신풍제약에서 집중하고 있는 약물이죠. 약물은 아니고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수술치 유착 감소, 수술하면 조직끼리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세계적으로 4조 5천억 원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1,300억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데암로와 에제로수정을 살펴보면은 합성 계량 신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얘네들이 엄청 잘 쓰이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경쟁품이 정말 많아요. 아마 이것들 경제품만 각각 하더라도 200개 정도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체 경쟁품을 따지면은 4,000개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 매출이 큰 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새로 개발하고 있는 계량 신약 복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존에 있는 약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보고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